설 연휴 기간에도 미증시의 상승 랠리는 이어졌죠. 이 다우 지수는 오늘도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에 미증시의 상승분 오늘 고스란히 국내 지수에 응축된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대장주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고스란히 동반 상승 출발 후에 상승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3.99%, 이 4%대에 육박하는 이 탄력적인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종목 내에는 다양한 호재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간밤 ARM이 29% 넘는 상승 흐름 전했고요. 특히 오픈 AI의 샘 울트먼 CEO가 이 9천조, 한화 약 1경에 다다르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RM과 관련된 국내 반도체 IP 관련 기업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5%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삼성향 기업입니다. 가온칩스도 15.65%, 이 디자인하우스 에이징랜드도 13.2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이 상한가를 터치했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오늘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0.76%에 머물고 있고요. 그 외에도 HPSP, PSK홀딩스, STI, 태성 등 그 뒤를 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HBM뿐만 아니라 삼성향 반도체 기업들까지 포진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주도 강하지만 우리 시장 내에서는 자동차 기업 오늘도 역시 시장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장초반도 상승 출발을 줬고요. 현재 3.4%,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엔 더 큰 상승폭입니다. 5.65%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완성차 두 업체를 필두로 이 자동차 관련주들, 장비주들의 상승폭도 오늘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화천기계 무려 17.31% 상승하고 있고요. 알맹 역시 10.05%, 코리아 FT도 10% 가까운 상승폭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 오히려 우려감이 더해졌던 2차 전지도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배터리셀 3사,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 차트상으로 계속해서 상승 전환하기 위한 노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하락하고 있던 에코프로 그룹도 다시금 강하게 상승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전해 기업 엔캠까지도 21.36% 급증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려가 있었던 2차 전지가 상승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연휴가 끝난 우리 시장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연휴 이후에 개장을 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요. 테마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소재 부품 할 것 없이 오르고요. 또 AI 반도체, AI 관련한 인공지능, 그리고 또 보험주나 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참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상승의 성격,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김정효 교수님? 네, 우리 시장이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의 약세가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증시를 끌어들였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연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테마주들을 제외한 대형주들은 모조리 하락하는 모습. 그 전체적인 배당락 이후에 추가적인 약세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괴리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정책적인 이슈가 되었든 어쨌든 외국인들이 1월 말부터 급격하게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나 일부 테마주들의 강세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눈에 띄고 있지만 지난 1월 한 22일부터 꾸준하게 진행된 시장의 강세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계속 매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런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로 봤을 때 보통 대형주에서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들었던 작게는 20%,
많게는 30-40%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메인 드라이버라는 거죠. 네. 이게 반등의 가장 큰 이유고요. 곁다리로 이제 지금 뭐 샘 알트먼과 뭐 젠슨 왕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 쉬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이슈를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AI 인프라 갖춰라. 그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뭐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수여해서 반도체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쨌든 그런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오늘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메인은 여전히 외국인과 연기금이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두 주체가 1월 말 이후부터 계속 주식을 사고 있고 동일한 종목을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전해졌고 그게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것저것 함께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오른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사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이 오르는 거 어떻게 이 두 섹터가 양대 축으로서 우리 시장을 쫙 받쳐주는 앞으로의 그런 청사진 그려보는 건 너무 설레발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오늘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도 같이 오르는 게 결국에는 이전 상장에 따른 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성격들이 좀 같이 붙어주면서 상승 트리거들을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반도체들의 훈풍들이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성 자체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차 전지의 뭐 P나 Q단에서의 정말 턴이 나오는 그런 기조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양대 이제 산맥들이 질주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코스닥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코스피에만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네. 코스닥에도 좀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좀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기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우의 움직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조정 나온 부분을 다 만회를 했지만 코스닥은 이제야 저점에서 한 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방 여력들도 충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환매가 좀 같이 돌아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양 시장 모두 다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코스피가 2,650선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선행 PBR 0.9배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에 정말 리레이팅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갔을 때부터 수급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의 주체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외국의 선물 매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관의 이런 금융투자의 수급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꼭꼭 집중해서 변동성이 나오시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볼 테지만 양시장 현재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각각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1,100억 원,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8,6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수급 단발적인 움직임일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대형주 기준으로 놓고 네. 보시면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혹은 주주원을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 뭐 금융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 장 기준에서 뭐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놓고 보시면은 반도체는 내년까지 좋다라는 얘기, 그리고 AI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호재성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랑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뭐 하이브리드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전을 확대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차가 이제 2월에 배당이 있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3월에 또 배당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뭐 저 PBR에다가 정부가 밀어준다 그리고는 뭐 주주환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2월과 3월에 배당이 기대된다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단순한 단기성 자금은 아닐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은 별로 안 빠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어찌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혹은 어찌 보면은 조금 욕심내서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 30% 바로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또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요? 최근에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로 대형주들의 탄력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의 조정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현대차도 기아도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단기에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미국 시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주말 사이에 탐리라는 분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보고서였죠? S&P 500이 5,050까지 올랐다가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는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시작을 하면서 쭉쭉쭉쭉 오르면서 S&P 500이 5,048에서 이유 없는 매도가 터지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의 매도가 터졌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16,000을 넘자마자 하락을 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는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팡플러스 인덱스가 10,000을 넘자마자 하락했다라는 점. 이게 어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는 가치주를 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디 지수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서 매도가 터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도 증시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도 물음표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스닥이나 만약에 코스피 대형주가 조금 증시 조정 측면에서 밀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접근하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약간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때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오늘 또 오늘 젠탑5의 주제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5위 주제에서는 굵직하게 시장 내용 확인해 보는 거니까 또 확인해 볼 사항 중에서 SK하이닉스의 신고가 뭐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많죠? 너네들만 가는 거 아니다. 우리도 있다.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3.7% 오르면서 장중에 14만 9,300원 선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엔캠의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도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25만 2천 원 선까지 급등하면서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도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신고가 종목들 좀 보면 이제 보험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그다음에 증권 반도체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저 PBR에 대한 매력도 플러스 실적 연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종목의 어떤 차별화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엔캠의 경우에는 상승폭은 좀 크지만 전체 2차전지 섹터 안에서의 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갔다는 점. 최근에 상승폭이 유독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굉장히 좀 컸다는 점은 업황에 관련된 어떤 연계점보다는 단순한 수급 논리로밖에 해석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전일 뭐 미국 증시 안에서의 뭐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AI 관련된 어떤 최근 이슈들이 지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수급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21일로 지금 발표가 예정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실적 발표일까지에 대한 기간, 반도체 섹터의 어떤 낙수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 PBR 관련주 여기서 대형주 수급으로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전됐을 때 조정폭이 좀 컸던 AI 플랫폼주들이 오늘은 회복률은 좀 미비하지만 실적 발표 기점 안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 요소가 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네. 판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지금 글로벌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비아디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 한국에 전기 승용차를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 이러면은 약간 또 파이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보니까 정식 수입은 안 됐는데 종종 보인다고 해요.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약간의 좀 파이가 뺏기는 그런 현상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뭐 일정 부분의 뭐 파이는 뺏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향한 국내 대중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쪽은 뭐 상관이 덜하겠지만 상용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하겠지만 승용차에서 중국차를 타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뭐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더라도 비아디 브랜드의 진출 자체가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는 굉장히 죽을 쓰고 있지만 일본 비아디는 진출해서 그래도 우리 현대차, 기아차의 몇 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비아디 같은 경우가 뭐 일본 시장에 나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딜러망을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넓혀갈지가 더 중요하고요. 네. 제가 보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르노 공장을 이용해서 지금 다른 회사들의 물량, 부산에 있는 르노 공장을 이용해서 지금 폴스타 것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르노에서 만들어내는 차량의 플랫폼을 중국 업체에서 제공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진출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볼 포인트는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장성 기차가 전량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진출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껍질은 외국 브랜드를 씌우고 있지만 네. 실제로 중국이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중국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중국 브랜드인데 외국 브랜드로 포장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이 BYD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크게 넓혀가기에는 아무래도 장애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유럽에서는 중국산 그 전기차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판매량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MG라고 해서 영국에 원래 있던 브랜드를 상하이 자동차가 수입한 쪽이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테슬라의 베이징 상하이 생산 물량, 상하이죠. 상하이 공장 생산 물량이 넘어가는 게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체리 자동차처럼 상대적으로 저가 물량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아디가 앞으로 넓혀가긴 하겠지만 현재 비아디의 주력 전장 시장은 러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주력 전장으로 삼고 있는 시장보다는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시장에서 중국이 먼저 자리를 잡고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 재건 관련한 테마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뭐 연휴 사이에 또 둘이 뭐 화해 좀 한답니까? 뭐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법령이 뭐 제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 쪽에서 한 1,500억 원 규모의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을 좀 수급이 일부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건 쪽이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끌고 오던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릴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 번씩 주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삼부토건이 지금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 이 종목도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또 새롭게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계속 우양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일부 건설기계 쪽은 이제 PBR이 1배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에서 일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요즘 트렌드와 또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건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관련한 종목들 이외에 요거는 눈여겨봐야 된다. 요거 좀 의미가 있는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나 섹터 있으십니까? 그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이 상대적으로 게임주? 계속 강하다라는 거죠. 왜죠? 오늘 뭐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형 게임주 중에서 신고가나 혹은 그 비슷한 영역에 있는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네. 넷마블과 그리고 크래프톤. 크래프톤. 그래서 크래프톤은 실적이 상당히 좋고 넷마블은 재작년 12월부터 중국에서 판호를 열면 항상 게임이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4분기에 이익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꿈틀대는 종목은 있다. 이게 뭐 더 좋다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보지 않고 있는 업종 내에서도 변화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 제가 보기에 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JYP입니다. JYP요? 네. JYP는 왜 빠져요? 아무래도 오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MSCI 지수 이슈가 있기 네네. 때문에
거기서 탈락했다라는 이슈도 영향을 주고 그쵸.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스트레이키즈하고 트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아티스트들의 성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이키즈가 뭐 귀환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가장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트와이스의 신곡 발매와 더불어서 또다시 신곡 발매를 하게 되면 투어를 하게 되겠죠. 그쵸.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편출 종목 펄어비스, FNF, 호텔신라, 현대비포조선,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이슈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한 줄 평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종혁 고수입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확대를 주목해 보자. 그리고 변형인 고수 이유 있는 신고가 추격 매수보다는 2등주를 공략해 보자. 하창원 고수 정부 밸류업 정책 발표 전까지는 수급발 상승을 기대한다. 테이버 고수는 미국발 유탄만 피해가길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